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 소속의 버튜버인 미나토 아쿠아가 아니라 사쿠라 미코가 드디어 일본의 초대형 기업이랑 콜라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왜 미코가 일본의 대기업인 샤프랑 콜라보를 하게 됐냐면 바로 이 전설의 가스키 사건이 있어가지고 콜라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이 가스키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방송 중에 미코가 방이 너무 건조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채팅창에서 야 가습기 한 대 사라, 너네 집 채팅창에서 가습기 써라, 방이 건조하면 가습기 써라, 너네 집에 가습기 없냐 이러니까 미나토 아쿠아가 가습기 있는데도 방이 너무 건조하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쏘아온 광고를 한번 미코한테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후에도 쏘아온 게임 나올 때마다 아쿠아가 광고를 했었고, 그쵸? 여튼 이런 식으로 가습기 사용하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습기 있다 미코가 이랬어요. 근데 채팅창에서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었어? 너 혹시 물 넣었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물 넣었어? 하면서 미코피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코피는 워낙 미코를 잘 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는지 혹시 물 넣었는지 확인해봐.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건조기가 작동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러니까 미코한테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할 만한 답변이 튀어나오죠. 뭐냐? 물 넣어야 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 넣었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물이 말라가지고 전에 넣어둔 물이 다 없어져가지고 안 되는 거라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말이었는데 미코 답변이 진짜 상상을 초월한 답변이 나온 거야. 물을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습기를 돌리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채팅창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미코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무리 본코츠 도지코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야 그거 열어보면 물 넣는 곳 있다 이러면서 알려주니까 설명서 봤냐 이러니까 미코가 잠깐 뒤적뒤적 하더니 진짜네? 열어보니까 진짜 물 넣는 곳 있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방송 채팅창이 초토화가 됐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터졌는데 미코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쵸? 야, 미코는 진짜 프로 방송인입니다. 진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야. 야,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채팅창에서 미코 탓을 막 합니다. 야, 어질어질하다. 너는 여태껏 가습기에 물 넣어야 되는 건지도 몰랐던 거야? 야, 너 인생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러니까 미코가 풀이 죽어가지고 아니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란다. 일본의 대기업인 샤프가 만든 거니까 샤프라면 물 없어도 되는 줄 알았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발언이 샤프 기회까지 들어간 거야. 야, 자신의 멍청한 실수를 대기업 올려치기로 이용해 먹으는 거지. 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정도 순발력 없으면 여러분들은 유튜브 하지 마. 이런 애들이 유튜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샤프에서 싱글벙글 몇 년 동안 신나 했었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샤프가 요거 가지고 리트윗도 하고 댓글도 달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공짜 마케팅 싱글벙글한 거죠. 그러면서 샤프가 대놓고 이 키리누키를 올려주면서 여러분 샤프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야 미코야 샤프는 마법사가 아니거든 이러면서 대놓고 반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코랑 치고받고 레슬링하는 느낌, 미코피가 하는 방식 그대로 글을 쓴 겁니다. 가볍게 반말로 장난을 친 거죠. 그러면서 갈로 놓고 저희 제품을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근데
안에 물은 넣어서 사용해 주세요. 이럽니다. 이 새끼들은 진짜 공짜 마케팅 한 거죠. 야, 근데 이런 것도 저 승우 아빠인가? 금마한테 가서 댓글 달았으면 야, 어디서 공짜 마케팅을 해? 돈 내세요. 어디서 공짜 마케팅을 하려고 해? 이러면서 삭제시켰겠죠. 원래 유튜브 하는 놈들 중에서 양아치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근데 샤프가 요렇게 해주니까 미코는 좋았다. 미코도 홍보되고 샤프도 홍보되고 상부상조의 관계였다. 이거죠. 자, 게다가 샤프가 공식 트위터에서 박제까지 시켜준 키리누키 조회수가 112만까지 찍었습니다. 로또 터졌죠. 키리누키인데 조회수가 100만 넘기기 쉽지 않거든. 대기업이 링크를 걸어줬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야, 스마란이 어딨어? 야, 이 키리누키 보고 배워야지. 너 가스키 키리누키 안 하고 뭐 했냐? 그쵸? 야, 요극이 될 거야. 다 이 키리누키의 키리누키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해야지 조회수 100만 나온다. 혹시 모르잖아. 삼성이랑 LG에서 리트윗 해줄지 누가 알아? 그쵸? 야, 얘는 진짜 로또 터졌죠. 여러분, 미코 키리누키 하시길 바랍니다. 사쿠라 미코가 키리누키의 미래다. 그쵸?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팬들이 또 장난을 쳐요. 팬들이 이 샤프한테 가가지고 가습기 미코치 모델 내달라. 물 넣는 타입이라도 괜찮으니까 샤프 씨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샤프가 미코는 물 안 넣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물 넣는 타입이라도 괜찮은지, 혹시 물 넣을 생각은 있는지 그렇게 본인한테 좀 물어봐 주실래요? 이럽니다. 미코치 모델 내는 건 괜찮은데 미코가 물 어차피 안 넣는데 걔가 물 넣는 생각이, 물 넣을 의욕은 있는지 의향은 있는지는 물어봐야지 만들 거 아니냐 이러죠. 샤프 미친놈들이에요. 조리돌림 수준이 아무래도 미코핀 것 같아. 이거 샤프에서 샤프 공식 트위터 관리하는 놈 미코핀 확실하죠. 미친 거 아니야. 물 넣을 생각은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 달라는 게, 와, 조리돌림 수준이 장난 아니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샤프도 공짜 마케팅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사쿠라 미코한테 돈 좀 쥐어주려고, 그리고 마케팅 효과를 최고로 누리기 위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미코랑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습기로 화제가 된 만큼 뭐 샤프의 공식 메인 모델로서 광고를 찍는다거나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가습기 콜라보로 해가지고 신모델링을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사쿠라 미코 가습기 모델을 따로 제작해가지고 주문 제작으로 판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PC 케이스 콜라보처럼 미코 일러 박아놓고 누르면 미코 목소리 나오게끔 해가지고 가습기 팔아먹는 그런 굿즈 상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TV 광고도 나오면 좋은데 뭐 굳이 TV 광고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 인터넷 광고라든지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면 또 괜찮을 것 같다 이거죠. 자, 그리고 광고 콜라보 하겠다고 안내하는 트윗도 웃겨요. 물을 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러죠. 사쿠라 미코가 물을 안 넣으니까 제발 좀 물 좀 넣어줘 하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니에를 써줬어요. 아키라메 나이 코코로 니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미친 애죠. 그러면서 미코도 잘 부탁한다 니에, 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샤프상 이러죠. 잘 놀고 있죠. 너네들이 혹시 사귀냐? 자, 그러면 이제 미코가 사용하는 모델 2022년 제품으로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전 모델인데 아직까지 생산 라인은 남아있을 겁니다. 게다가 기존에 이 모델에 도장만 입혀가지고 출시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쌓여있는 재고 떨이 하기에는 개 이득이겠죠. 아니면 아예 대놓고 마케팅 효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아예 신제품 출시하면서 신제품을 홍보하는 모델로서 미코를 고용해도 이득이긴 할 거예요. 이 가습제, 샤프의 가습제 신 모델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대충 미코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물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쵸? 어쨌든 아는 놈들은 웃을 거 아니야. 이거는 물 넣어야 돼? 야, 가습기에 물 안 넣는 게 어딨어. 아직까지 과학은 그렇게 발전하진 않았단다. 한마디만 해도 재밌다니까. 그쵸? 어쨌든 근데 이제 공식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재고가 없다고 나온 걸로 봐가지고 아마 신제품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가격은 검색해보니까 한 17만원짜리 가격이더라. 제일 싼 게.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게 오픈 가격이라고 적혀있죠. 시가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본 가전제품은 다 용산이야. 가습기 보러 왔다고 하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가격 적혀있거든. 근데 저기 빅카메라 가니까 얼마에 팔던데 왜 여기 요도바시 카메라에는 이 가격이냐? 저쪽이 더 싸던데? 한마디 하면 직원이 와서 계산기 두들기는 척하면서 깎아줍니다. 그게 일본이라서 아예 공식 홈페이지에 가격이 안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잖아. 삼성도 폰파리한테 사는 거라 용산 가서 사는 거라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가격이랑 다르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20만원 넘는 가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판매처에 따라 가지고 다 가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전우가 계속 샤프는 대기업이다. 미나토란다 자꾸 그러죠. 사쿠라 미코가 대기업이랑 콜라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샤프는 과연 정말로 대기업일까? 그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샤프의 주가 상태를 한번 봅시다. 샤프의 주가가 한 주에 946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9,000원 되거든. 한 주 가격이 9,000원 또 만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다 합쳐서 6천억입니다. 이게 과연 대기업인가 아닌가 애매하다. 그쵸? 자, 그러면 반대로 주식회사 커버의 주가를 봅시다. 주식회사 커버는 요즘 상태 안 좋아요. 점점 버는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니까. 애들이 유튜브 안 보기 시작하고 점점 슈퍼챗을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다 보니까 하남자들 더 이상 땡겼을 돈이 없는 거야. 대출 받아서 알바에서 번 돈 계속 쏟아붓고 했는데 버튜버가 배신 때리고 버튜버가 은퇴하고 버튜버가 환생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아쿠아가 아메가 루시아가 벌어주던 돈을 이제는 못 벌게 된 거야. 벌어들이는 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니까. 그쵸? 게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빔 쳐맞고 주가 하락하고 있고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한 주에 가격이 1,500엔까지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1조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로는 거의 지금 8천억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샤프가 커버보다는 한 6배는 큽니다. 대기업인 건 맞다. 샤프는 시가총액이 하나로 따지면 5조 5천억이라니까. 존나 큰 회사예요.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근데 샤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일단 샤프가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전자제품 제조기업 중에 하나로서 일본 버블 터지기 전까지는 진짜로 잘 나가고 유명하고 대단한 회사였어요. 이제 자체 기술도 있고 특허도 있고 그쵸. 뭐 그 외에 좀 대표적인 전자제품 기업으로는 뭐 히타치라든지 소니 같은 애들이 있다. 소니랑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사가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일본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싼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가지고 그렇게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할 때 얘네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일단 뭐 왜 잘 팔릴 수가 있었냐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품들은 생산 단가가 높아가 가격이 비쌌거든. 근데 일본 제품은 가격이 낮았어.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일본 제품도 싸구려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제품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본 제품이 가격이 싸니까 잘 팔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판 돈으로 기술에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성능조차도 미국 제품보다 가격은 싼데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미국 가전제품 시장이 박살이 나 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경제 호황기를 겪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가전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도 박살이 났어요.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일본이 무지성으로 계속 공급을 하니까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도시 디트로이트가 하루아침에 망한 이유도 저 일본 자동차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 불러와가지고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사인해라 이러면서 엔화 가치를 올리는데 사인하라고 합의를 해요. 근데 말이 합의지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사인 안 하면 너네들 보복 당할 거라는 협박이었다 이거죠. 이 당시 미국 놈들은 중국이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들 기업들 다 박살난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도 더 이상 심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용히 사인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진짜 재밌는 게 쪽발이 놈들이 저렇게 사인해놓고 그 총리가 일본 돌아가서 무슨 소리 한 줄 아냐? 일본 딱 입국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엔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일본한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식 버티 받은 사람이야. 그쵸?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요렇게 한다니까. 이래 이 정도는 돼야 정치인 합니다. 졸라게 쳐맞고 너네 왜 그렇게 싼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우리 경제 다 박살내냐 이래가지고 강제로 사인하고 와놓고 일본 가가지고는 미국이 결국 우리한테 항복 선언했다. 우리가 전쟁에서는 미국한테 졌지만은 경제력으로 결국 미국을 굴복시켰다. 미국은 우리 엔화 가치를 올리는데 결국에는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한 거야. 미친놈들이죠. 근데 이런 말 듣고 일본 애들은 국뽕이 차오르는 거야. 우리가 전쟁은 졌지만 역시 우리 일본 국민들의 근면 성실함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굴복을 시켰구나. 아, 일본의 영광이야.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로 이랬던 일본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버블 경제 터지면서 샤프의 마지막 막타를 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두 사람이죠. 일본 제조업 본격적으로 개박살을 내버린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삼성이랑 LG입니다. 예, 한국에 원투펀치 맞고 일본 제조업체가 다 박살났다니까. 일본이 미국 제조업을 박살냈다면 한국이 일본 제조업을 박살냈습니다. 미국한테 했던 거, 일본이 미국한테 했던 거 그대로 한국이 일본한테 한 거예요. 원화 가치가 낮으니까 싼 가격으로 일본, 미국, 전 세계 시장에 계속 팔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한국 때문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못 버니까 기술 투자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술력 차이가 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역전을 당해버렸다 이거죠. 물론 자동차에서는 현대차가 도요타나 닛산 이런 애들을 앞지르지는 못했지만은 삼성이랑 LG는 아예 숨통을 끊어버릴 정도로 일본 제조업을 박살을 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제조업들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랑 글로벌에서 경쟁을 못할 정도로 기술력 차이가 심하게 나버렸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국뽕 차오르는 거 봐. 여기서 어떻게 삼성이랑 LG가 나왔을까? 그쵸? 어쨌든 일본 기업들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망한 회사도 있는데 살아있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이 일본 제조업들은 일본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는 명합도 못 내밀입니다. 왜냐면 기술력도 떨어지고 싸구려라서. 자, 그런데 이제 삼성이랑 LG의 지하실 롤러코스터 출발했죠.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따이고 일본이 한국한테 따이고 한국이 이제 중국한테 따이는 중이에요. 실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을 일본이 먹을 때도 일본 제품이 싸구려라는 이미지 강했어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일본 제품 쓰다가 일본 제품이 돈을 버니까 그걸 다시 기술 투자해가지고 점점 기술 발전해가지고 이내에는 일본 제품이 고급화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거를 좀 알아줬단 말이야. 성능 좋고 고장 잘 안 나고, 그쵸? 명품이었거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제품이 전 세계 지배할 때 한국 제품 싸구려였거든. 근데 일본 제품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 한국 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한국 제품 싸구려라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제품들 만드는 제조업들이 기술 발전하고 노하우가 쌓이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제품의 기술력도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한국이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이 제조업으로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아베놈이 그렇게 엔화 가치를 자꾸 박살내려고 했던 겁니다. 계속 엔화 가치를 박살내야지 옛날에 제조업 황금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 도래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베노믹스를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미 체질은 제조업이 아닌데 이미 선진국 기반으로 경제가 체질이 바뀐 상태였는데 엔화만 박살내며 그전에 가격이 비싼 엔화로 여러가지 원자재를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엔화같이 박살내서 그거를 못하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무식하면 나라가 이렇게 휘청입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다니까. 그렇죠? 어쨌든 미국인이 옛날에 일본 제품이 쌀 때는 싸구려라고 안 샀던 것처럼 일본도 한국 제품이 싸구려라고 안 샀어요. 특히 일본은 혐한도 심해가지고 한국을 무시하는 이미지가, 그 분위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이 잘 나가고 이미 역전했을 때도 한국 거를 잘 안 사줬거든.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한국 기업이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노라는 대기업들도 전부 다 짐 싸가지고 사업 접고 빠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나가죠. 워낙 기술력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외면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제 한류 붐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신세대들한테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혐한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쓸어 담는 중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겪어왔고 미국이 걸어왔던 길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중국 제품은 어차피 싸구려야. 중국 제품 쓰면 해킹당해. 이렇게 말하더라도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거든. 거역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전 세계 일본도 싸구려 중국 스마트폰 다 써요. 아이폰 안 쓰는 애들은 죄다 중국 폰 씁니다. 한국 거 왜 써? 가격 비싼데. 그쵸? 유럽 놈들, 아프리카 놈들, 중동 놈들, 가난한 친구들은 다 싸구려 중국 폰 씁니다. 갤럭시 안 팔려. 아이폰 쓰지. 그 가격이면 아이폰 쓰지. 갤럭시 안 쓴다니까. 이제는 미국에 가난한 친구들도 갤럭시 안 씁니다. 중국 폰 쓰지.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도 옛날에는 중국 제품을 싸구려라면서 웬만하면 고품질의 믿을만한 제품인 국산을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 알리바바니 테무니 이러면서 싸구려라도 가격이 싸니까 중국 거 쓴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공장 역할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 제끼죠. 그래가지고 자체 브랜드인 중국 기업까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돈을 끌어모은단 말이야. 내수 시장도 어마어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술력 투자도 해가지고 사실 이 기술력 확보한 것도 해킹하고 다른 회사 인수하고 이래가지고 불법적으로 모은 기술력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술력이 확보돼가지고 이제는 기술 경쟁도 이기는 부분들도 생기고 난리 났다니까. 한국 기업까지 인수해가지고 그 기술 다 홀라당 다 먹었는데 안 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쵸, 아까도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샤프는 이미 대만에 팔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 아이폰 하청 제조사인 폭스콘한테 인수당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만한테 그 일본 굴지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샤프가 인수당한다는 그 뉴스 때문에 일본 사람들 진짜 충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우가 망하고 삼성과 LG가 대만한테 인수당한 거라니까. 그 정도로 충격이라니까. 근데 그 미래가 조만간 우리들한테도 닥칠 겁니다. 한 50년? 100년 안에는 오지 않겠나. 100년도 안 걸리게 50년이면 삼성이나 LG 둘 중에 하나는 망할걸. 자, 그리고 샤프의 연간 순이익 보면 조졌죠. 적자입니다. 영업이율이 마이너스 6% 찍고 있고 순이익도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지금 2023년 3월 2024년 3월. 야, 너네들 미코한테 광고 줄 돈은 있는 거 맞지? 이거 돈 떼먹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미코야. 그러니까 옛날 샤프였으면 물을 안 넣어도 되는 가습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당장 만들자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1년 안에 물을 안 넣어도 되는 가습기입니다 하면서 신제품을 딱 내놨을 거란 말이야.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만든 게 아닌가. 그쵸? 자, 어쨌든 샤프의 미코 콜라보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코가 물을 안 넣어도 되는 가습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못 만들었잖아. 그쵸? 샤프는 물 안 넣어도 되는 가습기 개발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도 미코랑 콜라보를 하는 거야. 이런 좋은 마케팅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일념하에. 그쵸? 그래가지고 뭐 물 안 넣고 가습기를 어떻게 돌리냐고? 그거는 샤프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으면 내가 회사 차렸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이과가 알아서 하는 거고. 웃기 새끼들이래. 야, 내가 그렇게 다 해줄 거면 내가 회사 차리지. 어쨌든 미코로 인해 가지고 가습기가 잘 팔려가지고 역대급 매출 막 띄우고 기업까지 살린 버튜버 사쿠라 미코 이러면서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